들고 오지 않았어요. 참가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처럼 증문즉답?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했잖아요. 한 23살에 약사가 되고 26에 개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 40살 때부터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인제 상담 약사가 된 지 거의 그 상담을 한 지가 거의 20 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증문즉설에 좀 최적화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환자분들이 저에게 뭘 물어보고 저는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해야 됐고 그 데이터가 이제 엄청 많이 쌓여서 지금은 누가 뭘 물어봐도 크게 겁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모르는 게 많죠. 모르는 게 많은데 환자분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들은 어쨌든 환자분들은 저처럼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들을 하신다 이 말이지 제가 뭘 다 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좋겠다 싶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번 주에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한다고 막 쪽도 돌리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홍보를 한 거죠. 근데 이번 주에는 안 했어요. 관심 있는 분만 들어와서 진솔한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예 하다 보면 점점 뭐 길이 보이겠지 싶어서. 그리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약국 업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약간 피곤한데 집에 와서 우리 딸아이랑 대화하고 차 한 잔 마시고 공간이 바뀌니까 또 환기가 돼서 피로감이 또 사라지네요.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 보셨어요? 수면제 편? 사실 그게 생방송으로 나갔지만 녹화 방송이었어요. 저번 주에 저 녹화하고 왔거든요. 아침마당 팀이 하와이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이번 주에 다 지금 PD 잠깐 하와이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찍었어요, 미리. KBS 50주년 특집 방송한다고 하와이 다 갔더라고요. 자, 오늘은 질문들이 없으시네요. 질문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질문했잖아요. 어디요? 질문이 안 보이는데요. 오메가3를 먹는데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디요? 댓글에 했는데.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인다고? 네. 답장은 안 보여? 안녕하세요만 보이고. 진짜? 네. 다시 안 보여. 우리 딸이 질문했대요. 막내딸. 잠깐만. 안 올라왔는데? 했는데? 왜 자꾸 안 될까? 지금 사람들이 뭐 쓰고 있나 그럼? 육상으로 질문 줘. 아니 일로 와서 봐봐요 여기를. 안 돼. 오메가3를 먹는데 안구 건조증이 안 나와요. 잘 안 먹어서 그래요. 제대로 안 먹어서. 지금 말할 거리 없어 보여가지고 내가 지원자분들께 아니 근데 여기 안 보여요. 실시간 채팅에 글이 안 올라와요.
진짜 안 올라오는데? 질문 올립니다. 김동선님. 질문 올려요. 안 올라와요. 엄마. 응? 내가 해줄게. 자모님 거. 주요 채팅이 아니라 네. 뭘 잘못 눌렀어요? 아니 주요 채팅이 아니라 다른 채팅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됐다. 실시간 채팅. 실시간 채팅으로 하면 다시 뜰 거야. 안 뜨는데요? 어떻게 잘 해보세요. 안 뜨잖아요. 질문 올립니다 하고. 됐다. 이명이 있으시다고. 아니, 자기가 올린 거는 왜 안 올라와요? 모르죠. 다시 해봐요. 제가 왜 합니까? 김동선님 이명인데, 이명은 그 귀에서 소리 나는 건데요. 이 혈관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혈액량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눈, 코, 귀 이게 다 얼굴이잖아, 얼굴. 동굴, 이렇게 동굴인데 이 동굴 뒤에 뇌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시신경. 그러니까 눈도 사실은 뇌세포예요. 귀도 사실은 귀는 소리를 이제 모으는 기관이고 실제로는 이 모아서 뇌로 청신경으로 전달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귀나 눈이나 다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뇌세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뇌에 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쓰는데 너무 혈액을 쓰기만 하고 채우지를 않으면 귀가 배고프다고 소리를 내는 거죠. 안구 건조증도 마찬가지예요. 건조증도 혈액 부족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눈을 쓰기만 하고 혈액을 채우지 않으면 눈이 배고프다고 하는 게 안구 건조증이에요. 근데 이 시신경이나 청신경이나 그리고 콩팥, 그 신장 있잖아요. 이런 신경들이 매우 매우 가늘어서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늘어서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그리고 뭐 귀, 청각, 난청이라든가 이명, 메니에르 막 여러 가지 이런 질환들 있잖아요. 신장도 뭐 사구체 신장이며 뭐 많잖아요. 이 신장이나 눈이나 귀 이쪽에 질병이 오면 뭐 역류성 식도염, 구내염, 뭐 위, 장 이런 쪽에 질병이 오는 거에 비해서 만성이라고 해요. 만성. 오래 걸려요. 위나 장이나 역류성 식도염은 그렇게 막 난치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눈이나 이거는 아주 장기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라고도 하고 난치성 질환이라고도 하죠. 근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요즘 그 평균 수명이 길어나다 보니까 보청기 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근데 보청기가 잘 나와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불편해하시고 잘 안 들리신다고 많이 호소해요. 그러니까 김동선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명을 방치하시면은 어쨌든 귀로 혈액이 잘 안 가는 걸 방치하는 거라서 나중에 난청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셔서 혈액 채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62세니까 너무 젊으시잖아요. 젊은데 이명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한 환자분이 방문하셨는데 파킨슨 질환을 받으셔서 오셨어요. 그분도 62세는 아니고 65세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65세면 요즘 언니잖아요. 여성분이었는데 너무 젊으신데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파킨슨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 환경이셨더라고요. 평생 구내식당을 하시면서 몇백 명 사람의 밥을 지으시면서 너무 지쳐 가지고 본인의 몸을 못 보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60세가 될 때까지 그냥 일만 하신 거죠, 일만. 일만. 뭐 몸에 뭐 좋은 거 채워주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변비도 있었고 또 너무 일 많이 해서 척추 디스크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근본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아프니까 아플 때마다 진통제 먹고 몸살약 먹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때우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파킨슨까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맙시다. 너무 열심히 살면 나이 먹어서 질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쌤, 제 딸이 가끔 본인 팔뚝을 만질 때 내 피부가 아닌 것처럼 감각이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혹시 혈액순환? 따님이 몇 살이실까요? 혈액순환. 젊은 사람이 혈액은 웬만해서는 순환이 됩니다.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심장이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액 순환 이전에 혈액 부족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감각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거는 신경 쪽 문제죠, 신경. 음. 우리가 무언가를 느낀다는 거는 신경세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물론 신경세포도 혈액을 있어야 일을 하니까 모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혈액을 먹고 일을 하니까 혈액이 부족한지 봐 줘야겠죠. 안녕하세요. 대학생 아이가 갑작스런 돌발성 난청으로 왼쪽 귀가 거의 안 들린다. 아유, 너무 놀라셨겠다. 대학병원에 다녔지만 해법을 못 찾았어요. 어떤 영양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니까요.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복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상황이었나 봐요, 남자아이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 오면 빨리 가 가지고 그때 그 돌발성 난청이 그런 거예요. 약간 타이밍. 그 시기를 놓치면 참 힘들어요. 아마 좀 늦게 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나 눈이나 신장은 예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리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을 찾다가 인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데 이 아이의 대단한 스트레스가 인제 "스트레스는 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이 귀로 빠진 거죠. 이게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귀를 하나 희생하는 게 낫지 죽는 거보다는. 열이 가득 차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뭔가 이렇게 막 압력밥솥에 김이 차듯이 열이 꽉 차면 어디로든 뽑아야 돼요. 뽑지 않으면 몸이 다 없어지니까. 고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돌발성 난청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전체적인 균형이 왜 깨졌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도 인제 막 문 닫으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상담을 인제 뭐 적극 상담은 아니고 간단한 거 사러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술을 거의 매일 먹고 커피를 하루에 7 잔 8 잔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됐는데 거의 매일 설사를 하는 거죠. 하루에 서너 번씩 설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 설사를 멈추는 약을 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설사를 멈추는 약을 함부로 주지를 못해요. 이 몸을 이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면 설사도 열을 빼는 거거든요. 급성 설사 어 그 나쁜 거 뭐 상갓집 가서 잘못된 홍어회를 먹었다거나 또는 뭐 우리가 야유회를 가서 약간 상한 김밥을 먹었다거나 이래서 하는 그 급성 장염 이런 것은 몸속에 나쁜 것이 들어오니까 내 몸이 살려고 그 몸 밖으로 세균을 빼내는 거니까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건데 만성 설사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계속 설사를 하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장에 나쁜 세균이 살 수도 있고 장벽이 무너져서 뭐 장누수 이런 관점도 있고 한데 저는 인제 가장 먼저 보는 게 '아 설사도 열을 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소변으로도 열을 빼고 땀으로도 열을 빼잖아요. 우리가 몸이 더워지면 땀이 나기도 하고. 근데 추운 겨울날은 어때요? 땀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땀도 열 빼는 거고 소변도 열 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땀 쪽으로도 열이 못 빠지고 소변 쪽으로도 열을 못 빠지면 우리 몸이 대변 쪽으로라도 열을 빼려고 해요. 어쨌든 열은 빼야 사니까. 근데 이분 들어보니 술도 열이잖아요. 술도 뜨겁고 커피도 열이에요. 커피도 몸을 위로 막 뇌로 커피가 혈액을 얼굴 쪽으로 뇌 쪽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얼굴에 열이 많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람 보니까 눈이 붉고 얼굴도 붉고 전체적으로 막 붉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술 dem바 하시냐."고 그랬더니 술도 뭐 거의 매일 먹고 커피는 하루에 7-8 잔씩 먹고 옷은 보니까 이렇게 공사장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또 몸도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사를 쫙쫙 하신다 그래서 그 설사 때문에 당신이 살 수도 있다 인제 이런 표현을 했죠. 그렇게 열을 빼내는 거다고. 열이 안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함부로 지사제를 드시지 마시고 술 줄이고 커피 줄이고 장 좋아지는 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을 드시자 해 가지고 인제 드렸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 막 웃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뭐 병원을 다니고 뭐 여기저기 다녀도 "커피 마시면 안 된다. 커피 마셔서 설사한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술을 먹어도 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우리 술 먹으면 막 갈증 나잖아요. 그리고 커피 마시면은 소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몸속에 혈액이 없어요. 몸이 더워져요. 그럼 몸이 뜨거워지면은 우리 몸은 그 열을 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통로를 설사로 잡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 증상만 보고 만약에 이렇게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커피도 많이 마시고 술도 많이 마시는 채로 설사를 멈추는 약을 썼다. 그 구멍을 막아 버렸다. 그러면 그 열이 어디로 갈까요? 뇌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나저나 제가 딱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도 붉고 막 성격도 막 좀 급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말했죠. "이 당신 이렇게 몸이 신호 보내는데도 계속 커피 안 끊고 술 안 끊고 이렇게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질 수 있다.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54 살이래요. 아이고 나랑 나이도 비슷하구만. 왜 벌써 이렇게 몸을 함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냐 막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50 대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60이 넘어 버리면
아예 자신의 그 노화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데 50 대는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자기가 늙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젊다고 착각을 하는 나이예요. 그래서 몸을 안 돌보다가 제일 많이 비명 행사를 하는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 대가 제일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네, 오늘 아침마당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이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귀에만 초점을 맞추면 귀만 낫게 하려면은 답이 잘 안 나와요. 전체적인 균형을 보고 귀는 희생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로 열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면 좋아질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좋아져요. 이제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명을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명이 아니라 뭐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오셔서 이명은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오신 분도 이명이 심했는데 파킨슨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증은 파킨슨이고 뭐 이렇게 문제를 따보면 변비도 심하고 디스크도 있고 뭐 이명도 있고 이래요. 근데 저는 주증이 뭐든지 간에 일단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쪽으로 사람들을 도와드리는데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면 쭉쭉쭉쭉 인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래요. 이명도 좋아졌네요. 변비도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파킨슨 때문에 상담을 해서 쭉 가는데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명은 이비인후과로 가고 뭐 파킨슨은 신경과로 가고 뭐 변비는 내과로 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몸의 치유력을 믿고 질병이 뭐든지 간에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 몸은 저절로 시간이 걸려서 빨리 좋아지는 위나 장은 좀 빨리 좋아지는 편이에요. 위나 장은 점막이라서 세포 복구력이 빨라요. 입안 헐면 3 일이나 뭐 1 주일이면 다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나 장은 빨리 낫는데 제 경험상 귀나 눈이나 신장은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 렌즈가 좀 그래요? 어딨대 렌즈가? 그런가? 감사합니다. 다음엔 신경 쓸게요. 비염도 심하다고. 예, 봐봐요. 비염도 있잖아요. 이 비염이 현대인한테 진짜 많아요. 이 코라는 동굴이 이게 지금 비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해골바가지 상상해 보세요. 이 코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비강. 요렇게. 축농증은 여기에 인제 고름이 꽉 끼는 건데 이 뇌에 열이 코로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열 받으면 코에서 뜨거운 김이 막 나요. 만화책 같은 거 보면 코에서 막 김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뇌의 열은 코로 빠지는데 또 기관지 있죠. 코하고 이렇게 기관지가 또 연결돼 있잖아요. 기관지의 열도 코로 빠져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뇌에 열이 꽉 차니까 이쪽으로 열이 빠지지 또 몸의 열이 기관지를 통해서 또 일로 빠지지. 그러니까 열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 조절을 못해서 근데 또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몸에 물을 빼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매운 거, 커피, 술 뭐 이런 것들이 또 탄수화물도 몸에 물을 많이 잡아먹어요. 탄수화물 자체가 밀가루를 이렇게 물 적시면은 물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소화시키려고 물이 또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대부분 비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환경. 그래서 비염이나 난청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 음.
일단 저는 빈혈이 있어요. 아이고 병원 처방약을 먹지만 몇 년째 수치가 8을 못 넘어요. 아유 너무 심한데요? 음. 햄철 드세요, 햄철. 저희 언니도 그 폐경 즈음에 막 출혈이 있어 가지고 빈혈이 심했는데 햄철 제가 우리 언니 보내 드렸더니 이번에 변비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햄철 엽산을 저는 변비가 없는데도 아니 변비 빈혈이 없는데도 자주 먹거든요. 그 이유가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기 때문에 빈혈까지는 아니더라도 빈혈 수치가 아니더라도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먹는데 그 변비를 유발하는 그 회로가 그 이가철은 우리 몸에 그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해서 어 무리를 일으켜 가지고 변비가 있거나 설사를 유발을 시켜요. 근데 햄철은 그렇지 않아요. 햄철은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면서 변비나 설사의 부작용이 매우 적어요. 물론 안 생기는 건 아닌데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인제 단점이 그 이가철은 보험이 돼요.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햄철은 비싸요. 그리고 보험도 안 돼서. 그게 인제 좀 단점이긴 한데 효과는 뛰어나니까 빈혈을 방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혈액을 먹고 사는데 이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세포들이 생명 활동을 하는데 산소가 안 오면 어때요? 세포들이 산소가 안 오면 일을 못 해요. 그러면 그 세포 가장 타격을 받는 세포가 뇌세포예요, 뇌세포. 그래서 빈혈은 음 치매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빈혈은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암은 빈혈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변이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산소가 많은 그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빈혈을 놔두시면 만병의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빈혈은 고쳐야 돼요. 12 까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동석 씨 오셨어요? 아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네요. 음. 난청이 있는 아이가 알레르기성 비염과 여드름도 있는 게 스트레스 열 때문인가 보네요. 그쵸.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여드름 정도는 호르몬 불균형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난청, 돌발성 난청까지 왔다는 건 대단한 과로를 했다거나 아주 그냥 먹지도 않고 뭐 했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응 씨? 어떤 상태인가요, 아이가? 그래서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질병이 많은 걸 보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도 바닥인데 이렇게 코티솔이 바닥까지 쳤을 때는 심리적으로도 무척 어 '힘든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 봐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균형을 잡아 줄 때는 몸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있는 어떤 그 불안한 정서들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셔서 이게 참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진짜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이 어떤 응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화병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그쪽에서 다 뺏어가요. 결국에는 세포들은 혈액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로 사는 건데 한쪽에서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다 뺏어가니까 질병으로 쓰일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만병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말을 상담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저염식을 강조하셨는데요. 요즘엔 적당히 염분 섭취를 권장하시던데 적당한 정도의 기준이 있을까요? 음. 적당한 정도의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몸에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하우스에서 일하시거나 택배를 하시거나 공사장에서 일하시거나 또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런 분들은 염분 섭취가 일반인보다 많이 필요하시고요.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들 이제 환자분이라든가 움직임이 적으신 분들은 염분 섭취가 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염분이 있어야 어 혈액을 잡고 혈액이 많고 그리고 어 그 염분이 또 땀을 많이 내면 빠져나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염분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얼마쯤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소변량을 좀 체크해 보시라고 그러거든요. 소변으로 물이 너무 그 소변이 많고 소변이 너무 투명하면 소금은 적고 물이 많은 경우고요. 소변이 적고 소변이 막 너무 샛노라면 물이 적은 경우고. 그래서 하루에 한 소변을 한 6 번에서 8 번 수준으로 약간 이렇게 노랗게 그리고 시원하게 보는 수준에서 소변을 보셔야 적당한 염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갈증의 정도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또 땀도 보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염분의 양을 스스로 좀 찾아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화분은 일 주일에 3번 물을 줘야 되고 어떤 화분은 일 주일에 1번 물을 줘야 되고 이렇듯이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수분 섭취량도 달라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강의 있고 막 방송 있고 이런 날은 이렇게 소금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요. 집에 있는 날은 좀 잘 안 먹어요. 그냥 좀 퍼져 있죠. 예. 산에 갈 때도 소금을 타 가지고 갑니다 저는. 네. 내 맘대로님. 제가 신장이 1 개밖에 없는데 햄철 엽산을 장기 복용해도 될까요? 신장에 좋은 제품도 알려주세요. 네. 햄철 엽산이 그 장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신장에는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신장에 좋은 제품이 이제 따로 있다기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장은 이렇게 망이잖아요, 망. 그 사구체 작은 실사 공구 해 가지고 작은 망이기 때문에 그 망에 찌꺼기가 끼면 안 돼요. 뭐 활성산소가 끼면 안 되니까 신장에 좋은 항산화제 드시면 좋고 신장도 결국 혈관이니까 혈관을 재생해 주는 콜라겐 드시면 좋고 또 신장이 대부분 면역 그 신장의 그 자가 면역처럼 어 면역 세포가 약해져 가지고 면역 세포가 과민 반응해 가지고 사구체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역 영양제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면역 영양제, 항산화제, 콜라겐 또 그 신장은 프로스타글랜딘이라고 그 뭐랄까 국소적 염증을 주관하는 물질들이 많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어 그래서 좋은 기름 음 오메가3 뿐만이 아니라 오메가6 그러니까 결국 신장이 나쁘시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용량을 쪼금 줄여서 갈 뿐이지 먹는 건 똑같아요. 신장이 나쁘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그냥. 매운 음식, 신장에 나쁜 음식, 커피 너무 이뇨작용이 세니까 커피나 매운 음식 이런 거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스스로를 제한 두지 마시고 맛있는 거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햄철 엽산을 장기 복용하고 싶어도 가격이 비싸서 뭐 장기 복용하기가 힘들죠. 그 햄철 엽산만으로 신장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골고루 다 균형 잡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이 있었던 85세 할머니도 햄철 그럼요. 어르신들일수록 어르신들일수록 혈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 그걸 혈액으로 만들 수 있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효소가 충분해야 돼요. 음식을 혈액으로 만드는 그걸 대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몸속에 효소가 하거든요. 효소는 노동자인데요. 우리가 40세 이후 30대 이후부터는 사실은 노화로 가잖아요. 그래서 효소가 많이 줄어요. 일하는 노동자들이 30% 40%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액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요. 혈액이 점점 부족해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지금 85세인데 이번에 햄철 엽산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혈액을 만드는 원료를 좀 드리면 훨씬 낫죠. 제가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88세 할머니신데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하신 거예요. 거의 뭐 온몸이 빨갛게 돼 가지고. 근데 인제 상담 요청이 들어오셔서 제가 그 보호자한테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이라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혹시라도 잘못될지 모르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보호자분이 90세가 다 된 할머니셨어요. 어떻게 되더라도 약사님께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90이 다 된 할머니한테 약을 보내드리면서도 그렇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도 다 바타 버리셨고 효소도 없고 진짜 90 이면은 옛날로 치면은 돌아가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면서도 참 보호자분들이 효심이 지극하시다. 근데 아유 나을까? 저조차도 해서 보내드렸는데 세상에나 좋아지셨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90이 다 되신 분이 10년 동안 그 피부과에 스테로이드랑 항히스타민제 요런 것만 드시면서 온몸이 미이라처럼 말라 버리시고 껍질이 다 벗겨지셔서 빨갛게 됐었는데 제가 인제 그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여러 가지 자연 치유약이나 뭐 햄철 엽산이나 콜라겐 뭐 이런 거 영양요법을 하면서 '이분의 생명의 기운이 회복이 될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외용제도 많이 발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보내드렸는데 허물을 벗으시면서 해살이 돋아났어요. 진즉에 알았더라면 하시면서 아무튼 좋아지셨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아 내일 돌아가실지언정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모든 생명에게는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고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런 큰 깨달음이 와서 그 후부터는 뭐 90 살이 넘으신 분이 오셔도 95살 막 이런 분들이 오셔도 "네 충분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희망을 드리고 있어요. 아 역시 그래서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좋아지셨다가 또 안 좋아지셔 가지고 요양병원 들어가셨다가 또 최근에 나오셔서 식사도 잘하시고 다시
건강해지셨다고 보호자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85세가 넘으셨는데 열심히 영양제 드시면서 잘 버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진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 글루타치온 많이들 드시던데 추천하고 싶은 저는 이제 막 방송에서 제가 글루타치온 그 협찬 제품 말씀드리기도 해요. 방송은 협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도 없고 방송은 다 또 협찬으로 이루어지니까 글루타치온 제품이 협찬이 오면 저도 글루타치온 좋다고 이렇게 방송의 일원으로서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저는 글루타치온보다는 MSM 황제품을 더 추천하고 저는 황제품을 먹거든요. 왜 그러냐면 글루타치온이 글라이신, 시스테인, 글루탐산 이 3개가 아미노산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글라이신이나 글루탐산은 우리 몸에 너무나 많아요. 굳이 돈 주고 안 사 먹어도 될 정도로 우리 몸에서 흔한 아미노산인데 이 글루타치온이 못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시스테인 때문인데 시스테인이 황이에요, 황. 황은 항상 부족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황만 넣어 주면 이 글루타치온은 저절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글루타치온을 복용하기보다는 MSM 저희 약국에 이제 MSM 제품이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많이 이렇게 제가 많이 권해 드리는데 그걸 드시면 몸이 글루타치온을 합성을 해요. 그게 더 가성비가 좋다. 가격은 저렴한데 효과는 더 좋다. 이래서 MSM을 많이 추천하고 있죠. 소금 얼만큼 먹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금은 자신의 몸에 맞춰서 먹고 소금을 막 일부러 집어먹을 필요는 없고요. 평소에 국물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돼요. 그 김치찌개나 무슨 이렇게 라면이나 막 이렇게 맵고 짠 국물은 안 권하고요. 콩나물국, 미역국 막 이런 거 맑은 국 있죠. 황태국, 조개국 뭐 이런 국 있죠. 국 끓여서 드시면 돼요. 또 평소에 커피 같은 거 많이 안 드시면 돼요. 매운 음식 이런 거 안 드시면 되고 워낙에 인제 혈액이 부족한 분들만 바짝 몸이 너무 진짜 건조해서 바짝 마른 분들만 제가 소금차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 예, 약사님 아까 추천해 주신 것 중에 콜라겐도 있었는데 약사님 올리신 것 중에 붕어 콜라겐 영상을 봤습니다. 그 붕어 콜라겐하고 그 어린 콜라겐의 차이는 어린이 비늘이란 뜻이거든요. 비늘에 그 붕어뿐만이 아니라 조기에도 비늘이 있고 뭐 비늘 있는 생선이 많잖아요. 비늘이 이제 콜라겐 덩어리라서 어린 콜라겐은 그 비늘만 채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콜라겐을 추출을 하는 건데 비늘을 이렇게 긁어 가지고 채취를 하면 바로 상해요. 그러니까 염산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썩지 않게. 그리고 그렇게 인제 염산으로 썩지 않게 하고 그거를 효소 처리해서 콜라겐을 뽑아내는데 제가 이제 붕어 콜라겐을 권하는 이유는 붕어 콜라겐은 붕어를 잡자마자 붕어 자체를 발효시켜요. 그러니까 콜라겐뿐만이 아니라 분지 아미노산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다른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까지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염산 처리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어린 콜라겐보다 가격은 비싼데 훨씬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래서 저는 '붕어 콜라겐 한 병을 먹으면 수액 하나 맞는 거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발효를 할 때 우리 몸에 필요한 그 균형을 맞춰 주는 천연 항산화제
그리고 아사이베리 요런 기름, 좋은 기름 이런 거랑 같이 해 놨고, 또 제가 취급하는 붕어 콜라겐이 자일리톨로 단맛을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권하고 있죠. 아주 정말 기운이 다운되고 힘든 사람들은 제가 콜라겐을 하루에 막 4 병씩까지 드시라고 해요. 물론 가격은 고가고 비싸기는 한데 일단 살아나요, 사람이.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 분들이 오시잖아요. 저한테까지 오실 때는 여러 데를 다 거치셨을 거 아니에요. 동네 약국에서 해결되는 걸 뭐하러 저한테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만성 질환 여기저기 다 다니고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저한테 오셨을 때는 대부분이 정말 영양 상태가 완전 최저이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권하면 마중물처럼 싹 살아나고 이제 그다음에 줄여 나가고 요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붕어 콜라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린 콜라겐 먹었었는데 요즘은 붕어로 바꿔서 먹고 있죠. 네. 김동선 님 식이유황. 예. MSM 맞습니다. 근데 식이유황도 11개 있어요. 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좀 11 MSM을 먹으면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약국에 있는 거는 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쓰죠. 어머님이 혈액순환제가 들어간 제제만 드시면 덩어리 코피를 꽂으십니다. 맑은 코피가 아니라요. 이건 혈액이 없는데 돌려서 그래요. 공회전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혈액 순환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인간은 동물이고 심장에서 펌핑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은 무조건 돼요. 이제 그런데 혈액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혈액 양이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혈액이 없는데 순환을 시켜버리면 어떡해요? 기름이 없는데 엑셀을 밟는 것 같으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혈액 순환제를 드릴 게 아니라 혈액을 채워줘야 돼요. 혈액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소금 먹어야 하는 천일염을 드세요. 맛소금이나 이렇게 조미료 들어간 소금 말고요. 천일염. 그리고 인제 좀 미네랄이 함유된 소금. 그냥 NaCl 딱 이 소금보다는 이왕이면 미네랄 항산화제, 제가 권해 드리는 소금차가 그렇게 항산화제랑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서 좀 차처럼 마실 수 있는 그런 소금을 권해 드리죠. 혈전이 있으셔서 열이 많으면 혈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열이 있으면 쫄잖아요. 된장국을 오래 하면 쫄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이 된다, 열이 있다, 혈액이 없다. 혈액이 없으면 비가 안 온 논바닥처럼 열이 나요. 그러면 혈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혈액이 없는 상태에서 혈액순환제를 먹어 버리니까 터지는 거죠. 터지는 거고 혈전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자들이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고 커피 마시고 혈액이 쫄 거 아니에요. 그럼 혈전이 생겨서 생리에 덩어리가 많이 생겨요. 생리에. 그러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생리통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생리통은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혈전도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혈전이 여자들이 생리를 하면 생리로 혈전이 덩어리가 빠져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여자들이 완경이 돼 가지고 생리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전이 못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완경 이후에 고지혈증도 많고 뇌경색도 많아져요. 약사님께서 주신 콜라겐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드린 건 아니죠. 구입해 주신 거죠. 술, 담배 의존증 50대 남자가. 50살 사셨으면 앞으로 우리 120세 사니까 반절도 못 살았으니까 이제는 술, 담배 없는
삶을 사시는 건 어떠실까요? 근데 술, 담배가 이 노출된 기간이 많을수록 끊기가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끊으세요. 그리고 담배가요. 젊어서는 우리가 해독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배의 냄새를 빼내요. 그래서 젊어서는 남자들이 담배를 피워도 몸에서 그렇게 냄새가 안 나요. 근데 50 넘어서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아까 글루타치온 말씀드렸는데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것도 다 효소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근데 나이 먹으면 효소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산화 효소가 없으니까 담배를 분해를 못 해요. 그럼 담배가 몸에 쌓이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어때요? 몸에서 강한 나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멋있게 나이 먹으려면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뭐 담배의 뭐 유해성 떠나서 그냥 채취 자체가 나빠지니까. 손이음님 먹을 영양제도 알려주세요. 그거 뭐 저희 고객이시면 전화하시면 저희가 고객 상담해가지고 보내드리는데 개인 상담하시죠. 네. 예, 저희 약국에서 구매하면 돼요. 저희가 택배로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혈액 보충으로 예. 혈액의 기본은 물이잖아요. 물은 소금 없이는 몸 안으로 흡수가 안 돼요. 여기서 제가 말이 혈액 이러지 사실 우리 몸에 혈액은 얼마 안 되고요. 사실 물이 꼭 필요한 이유는 세포 안에 물이 가득해야 돼요. 혈액은 세포에 물을 가져다 주는 길인 거고. 그래서 이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려면 미네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미네랄에 의해서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근데 그냥 H2O 물은 삼투압을 없으니까 물을 끌어당기는 물질이 없으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소금뿐만이 아니라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도 같이 필요해요. 소금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금이 기본인 거죠. 가장 삼투압을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큰 게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지 소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절대 아닙니다. 예, 혈액 검사상 적혈구 수치는 정상이어서 혈액이 부족해서 코피가 나실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한 게 아니라 체액이 부족한 거예요. 적혈구는 혈액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거든요. 그러니까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자동차인데 혈액 안에 적혈구는 충분하죠. 그런데 세포 안에 물이라는 것이 세포 안에도 있고 세포 밖에도 있고 세포 사이사이에도 있고 림프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물이 말라버려서 열이 나 가지고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 그래서 인제 우리가 쪼끔 더 쉬운 말로 혈허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죠. 예. 오메가3 같은 혈전 제거제 오메가3는 혈전 제거제는 아니에요. 오메가3는 혈전 제거제는 어떻게 보면 낫또 청국장에서 발효했을 때 나오는 그 낫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인제 혈액을 녹이는 거고 오메가3는 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의 일종이라서 염증 물질을 좀 안 생기게 도와주는 거지 오메가3가 혈액 속에 생긴 찌꺼기를 막 녹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오메가3가 쪼끔 과대하게 좀 이렇게 마케팅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메가3만 먹고 있으면 혈액이 깨끗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고의 영향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상포진 후유증이 약간 있는데 3년 됐어요. 예, 대상포진은 면역 세포가 약해서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대상포진이 생기지 않도록 면역 영양제 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신경세포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사는 거잖아요. 신경세포가 튼튼하게 비타민 B12
예, 비타민 B군 그리고 오메가3 요런 것들 잘 챙겨 주셔야 돼요. 결국은 대상포진은요. 우리 몸에 코티솔이 부족해져서 생긴 질환이에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막 갉아먹으려고 해도 우리 몸속에 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으면은 바이러스를 밀쳐내요. 근데 대상포진에 걸렸다. 내 몸에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많이 부족해졌다. 코티솔을 채워야 되는데 코티솔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래야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힘드셨었나 봐요, 김동선님께서. 동석 씨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칭찬만 해요. 항혈소판제를 계속 드시면 혈소판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건데 항혈소판제를 계속 드시면 이제 출혈이 많이 생기겠죠. 아스피린도 그래서 많이 안 권해요. 아스피린을 65세 이후에 오셔 가지고 피 깨끗하게 해 준다고 해서 드신다고 전 절대 반대합니다. 65세가 넘어서는 아스피린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 보여요.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영양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너무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뭐 이런 거에 의존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자꾸 질문 드려 죄송해요. 아니에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이걸 꺼야 되니까 질문해 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고마워요. 그냥 막 물어보세요. 가볍고 소소한 질문들. 아유. 시소 엄마님 11월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고열에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지금은 완치됐다고 하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너무 차요. 그쵸. 그 코로나라는 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감기는 좀도둑, 독감은 강도, 코로나는 연쇄살인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니까 코로나 트라우마가 엄청 몸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코로나를 앓고 나면 또 이런 표현도 제가 해요. 6.25 전쟁을 앓고 나서 우리나라가 민둥산이 됐잖아요.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세포들이 다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관지를 완전히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지가 많이 이렇게 약해지신 거죠. 그니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 앓고 나서 많이 과로하시면 안 되고 영양을 좀 채워 줘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지금도 전화 많이 와요. 지금도 약국에 코로나 이후에 맥이 빠졌다. 진이 빠졌다. 뭔가 뭐 혼이 빠졌다. 정말 코로나 전에는 너무 건강하고 막 그랬었는데 코로나 앓고 나서 걸을 수도 없다. 아무 의욕이 없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거는 정말 큰 전쟁을 앓고 나서 모든 게 털려버린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으니까 잘 먹어 주고 쉬어 주고 계속 해서 다시 혈액을 채워야 돼요. 혈액이 바짝 말라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무리하지 마시고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하면서 이렇게 회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이 끊겼네요. 1 시간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연쇄살인범. 예, 맞아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시간이 되면 일 주일에 1번 정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아서 이렇게 어 답을 해 드릴 건데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부담 없이 소소하게 이제 환자분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감사의 표현이 어디 가서도 물어볼 수 없는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 이런 말씀 하실 때 제가 공부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드리는 답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혼자 고민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음번 유튜브 라이브 때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에다가 공지 올릴게요. 왜냐면 저도 딱 정해서 하고 싶은데 방송 일정이 딱 정해져 있질 않아요, 강의 일정이나. 그래서 언제 하겠다 이게 딱 안 되더라고요. 기다려 준다니 감사합니다. 인제 오늘은 16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계속 하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겠죠? 그리고 뭐 1 명이나 2 명만 들어와도 계속 할 수 있으면 하려고요.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차 한 잔 들고 오셔서 가볍게 수다 떨다가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는 슝 하고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